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특히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물론 어렵고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만이 아니라 이미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5, 6도라는 말이 있었지만 50대 넘어서도 직장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도둑놈이다. 이런 참 황당무계한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이 50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말하자면 정부가 또 정치 세력이 그래도 이 국민에게 뭔가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정치권은 희망을 갖게 하기는커녕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민을 갈기갈기 쪼개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은 자기를 지지했던 안 했던 모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고 또 이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자기네들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만 잘 보여서 그 세력이 반대 세력보다 더 많게 함으로써 이 집권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국민의 갈등이 이렇게나 심해서는 국정 운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좌파 지지 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국정 운영이 잘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정 운영이 잘 못 되어서 국민이 살기 힘들면 결국은 대통령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런데 우리 사회의 원로들 몇 분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어제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말하면 정치적인 갈등 또 국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봐서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이 적폐청산에는 타협이 없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협치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사실 적폐청산요 타협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진짜 적폐청산을 하는 거라면 이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폐를 청산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은 제가 볼 때 이 적폐청산도 좀 있지만 완전히 정치 보복이고 말하자면 자기네들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 더 말하자면 이 열렬한 지지를 받기 위한 이 정치 술수이지 적폐를 즉 우리 사회를 좀묶고 있는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속인다고 해서 그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더욱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협치하겠다. 이 진상규명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진상규명의 목적이 있다면 왜 그렇게 다들 구속을 합니까? 불구속하고도 얼마든지 재판해서
조사해서, 수사해서, 재판해서, 말하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 보도에 하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아마 100여 명, 110 몇 명쯤 구속됐답니다. 근데 그 구속이요, 돈을 받아 먹었거나 구체적인 이 불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구속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 보면요, 박근혜 정권 때의 이 고위 인사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는 보면 이른바, 저는 이런 관행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즉, 이 판공비 같은 거, 이런 거 유용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주장하기를 그는 관행적으로 있어 왔고,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도 있었다.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내용이, 즉 이전 정권부터 있어 왔던 관행인 것만은 대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그걸로 전부 다 구속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처벌은 하되 불구속해서 재판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도록끔 말하자면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한 다음에 협치하자. 즉, 진짜 진상규명에 의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불구속 재판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전부 이 헛소리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처음에 이분이 대통령 된 데는 저 사람은 기존 정치권에 오래 있지 않았고, 또 인상도 좀 선량해 보이니까 적어도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좀 진실하지 않겠느냐, 즉 거짓말은 하지 않지 않겠나. 저는 이것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내고 보니까요, 완전히 이 사람 거짓말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진보 보수의 낡은 틀을 이제 깨고 국민이 하나 돼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진보 보수의 낡은 틀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어디 말은 또 어디 진보 보수의 낡은 틀을 깨고, 말은 그것도 잘 만들어냈네요. 낡은 틀. 저는 과연 진보 보수가 구분이 낡은 틀인지도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가 있어야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통용되는 이 진보와 보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고, 또 낡은 틀이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보와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진보와 보수 자체를 낡은 틀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즉 이념은 필요 없다 하는 이 이념 무용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의 낡은 틀을 깨고 그러는데 깨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가지고 국민을 지금 분열시키고 정치적인 대결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도 어려운 터에 또 이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대북 문제를 좀 잘 풀어서 국민에게 정말 통일과 또 이 평화의 희망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즉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또 좋아졌어도 별로 안 됩니다. 저 문재인 정권처럼 그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북한 핵 문제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이는 옳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용인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남북관계를 좀 개선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좀 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터에 국민의 갈등은 심하고 그리고 다른 부문에서도 뭐 좀 잘 되어 간다는 말하자면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 즉 뭐 미래라는 게 먼 미래가 아니고 하여튼 이 가까운 미래에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이게 진짜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정말 굉장한 불안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지금 뭐 장외투쟁도 하고 또 뭐 삭발도 하고 격렬하게 투쟁하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나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즉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중반을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0%대 중반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지금 뭐 24%, 25%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국민적 인식을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자유한국당에도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군소야당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국민 여러분이 힘을 결집시켜 주신다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성 정치 세력이 퇴각하고 있습니다. 퇴각.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치 아웃사이드가 공화당을 말하면 제압하고 민주당을 이겨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는 뭘 말하느냐? 얘는 구정치 세력은 안 된다 이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랑스 그 오랜 전통을 가진 보수 진보 양당을 다 제끼고 무소속 앙마르샤라고 하는 이 전진이라고 하는 뭐 신생 정당을 만들긴 했지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무소속과 같은 정당 후보로 프랑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쿠르처 수상도 그렇고 지금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 또 가까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등등 다 이 기성 정치 세력을 말하자면 제압하고 말하자면 새로운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안철수 현상도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철수 씨가 대통령 되면 뭐 잘 되겠다 못 되겠다 그런 판단 이전에 말하자면 민주당, 저는 새누리당 이거는 이제 싫다 이겁니다. 싫고 거기에는 희망을 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현상이 떴는데 안철수 씨는 나중에 뭐 국정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선거 전략만 즉 선거에만 잘 대응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됐습니다. 또 여기다가 드루킹이
말하자면 안철수 대통령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즉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것을 이 드루킹이 돕지 않았다면 어쩌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즉 한국 정치를 지금까지 주도해온 이 말하자면 옛날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요즘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아웃사이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어가는 이런 말하자면 시대 조류에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것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 장기표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국민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지금 광화문에서, 광화문 원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화면세점 옆에 있는 원표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말하면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국민과의 대화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말하면 이 새로운 시대 정신, 이 국민화, 민생복지,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말하면 형성하기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과 접촉하면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민의 힘을 지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5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물론 또 5월 11일 토요일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른 분들도, 저와 함께하는 다른 분들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모색해서 말하자면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준비해 온 분들이 있지만, 특히 저 장기표는 이거를 말하자면 온몸으로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마침 제가 그 책을 한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은 정말로 이 정보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이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또 저에게 연락도 해주시고, 또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광화문에 설사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저와 뜻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